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폭락론자분들은 폭락을 하면 당연한 거고, 집값이 상승을 하면 이렇게까지 규제를 했는데도 집값을 상승시키는 투기꾼들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당연한 거고, 올라가면 원래는 떨어져야 되는데 투기꾼들이 잘못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폭락론을 믿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게 정신승리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집을 산다고 한다면 과연 어떨까에 대해서. 조금 무섭기도 하죠. 세금은 어떻게,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내가 만약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집을 팔아야 되면 내가 몇 천만 원, 몇 억을 손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공포 심리가 생길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집값이 우상향할 거라시라는 것에 대해서 믿고 집을 사겠지만 어느 정도 떨어질 가능성도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게 원리금도, 그러니까 대출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해야 영끌을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영끌도 능력이거든요. 저는 영끌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능력에 맞게 적절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집을 사셔라. 근데 대출 없이 집을 사시는 건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10년간 모아서 아파트를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10년 돈의 가치를 대출로 미리 땡겨서 집을 먼저 산 후에 그거를 10년에 나눠서 갚는 방법으로 집을, 레버리지를 땡겨서 집을 사셔도 되는 거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7월, 8월 달은 메이플자이가 계속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계속해서 출근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집을 지금 사야 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우선적으로 집이 있고요. 투자의 개념으로 추가적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적폐이죠. 근데 암튼 네, 그런데 그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작정,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집을 보유하면 전세나 월세는 내가 사는 것에 그냥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대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집값이 폭락할까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면 내가 집을 산 것을 후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의 폭락에 대한 공포.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출. 그러니까 현금으로만으로는 내가 지금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켜야지만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인데, 대출을 일으키자니 조금 무서워. 그리고 내가 왜 30년 동안 40년 동안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혀서 그거를 평생 집을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재산세는요, 그렇게 고민할 만큼 대단한 집을 사지 않고서는 그렇게 고민할 만큼 비싼 재산세가 나오진 않고요. 그냥 하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을 365일 안 마시면 된다, 뭐 그 정도? 네, 뭐 그 정도.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집값이 폭락할 거다라고 공포심리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집값 그래프를 한 번이라도 한번 보셔라.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은 있어도 절대 한 번도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진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시고, 그리고 세 번째, 대출에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대출을 내가 왜 30년 동안 40년 동안 노예처럼 그렇게 갚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참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내가 집을 하나 샀다고 해서 그 집을 평생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그 집을 팔고 다른 쪽으로 이전을, 그리고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그 집은 무조건 언젠가는,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 대출이 부담되고 대출이 무섭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집을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크신 것 같은데, 그냥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빚을 못 갚겠으면 그 집을 팔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산 타이밍이 꼭지점에서 집을 샀다고 한다고 하면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에는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지만 일반적인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부동산은 적어도 5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5년 이상의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내가 투자한 비용 대비해서 정말로 적어도 그렇게 큰 손해는 보지 않고 팔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폭락론자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폭락론자분들은 폭락을 하면 당연한 거고 집값이 상승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이렇게까지 규제를 했는데도 집값을 상승시키는 투기꾼들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당연한 거고 올라가면 원래는 떨어져야 되는데 투기꾼들이 잘못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폭락론을 믿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게 정신승리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계속해서 정신승리를 한다고 한들 계속해서 집값은 우상향한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같이 기회가 좋은 시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로 공급이 부족하죠. 그리고 금리 내려가죠. 그리고 돈 풀죠. 김윤덕 지명자께서 말씀하시기로 줄인 정책자금 대출로 고간이 쌓이는 주택도시기금의 돈으로 공공임대주택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 기간 사이에 왜냐하면 지금 5년간은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께서 만약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성공해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5년 뒤 10년 뒤예요. 지금 이기 신도시가 아직 이명박 정권 때 시작했던 이기 신도시가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공공임대주택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집을 사셔라. 그리고 딱 요 타이밍이 2025년 말부터 2030년도까지는 집을 사고 팔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을 저는 사셨으면 좋겠고, 내가 은행에 담보 잡히는 그 30년이 무서우시면, 그리고 도저히 못 갚겠다 싶으면 집을 팔아버리면 됩니다. 아무데나 집을 사시면 안 되겠죠. 가장 간단하게 집을 선택하는 방법은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지역의 집을 사시는 거예요. 네, 그 지역의 집을 사셔라.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인기 있고 그리고 사고 싶어 하는 지역의 집을 사시면 되는데 그게 꼭 서울이 아니어도 됩니다. 경기도 지방, 인천 지방이어도 그 지역에서 가장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지역의 집을 사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얘기가 되는 지역의 집을 사시면 집을 나중에 팔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우선은 한번 사보세요. 한번 사보시고 생애 최초로 집을 사시는 분들이나 신혼부부들이나 집을 사시는 거라면 갭 투자의 개념으로 집을 사시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살 집 하나 정도는 마련하자. 그러니까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 집 하나 정도는 마련하자 라는 생각으로 집을 사시면 그래도 내가 집을 산 이후에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을 사야지만 그 아파트 가격의 흐름에 관심이 생기고 시장 경제에 그리고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집이 없으면 어차피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나 경제의 흐름이나 그런 아파트의 움직임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폭락론에 휩쓸릴 수가 있는데 내가 집을 가져보고 나면 그 흐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을 살 때는 조금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집을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는 저는 가장 피크를 찍을 시기는 2027년, 2028년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집을 2027년도에서 2028년도쯤에 집을 팔고 상급지로 한번 갈아타고자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이 되기 전에 어쨌든 한번 갈아타기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이상 오늘은 무주택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